공직자 비리수사처 누구를 수사하고 어떻게 재판에 넘길 건지. 또 자유한국당은 이게 검찰의 옥상옥이 될 것이다. 정권 유지를 위한 슈퍼 사찰기구. 뭐 어제는 게슈타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공수처에 대해서 알아보고 뭐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정말 필요한지 어떤 게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만들어진다면 일단 정부 법안, 여당 법안 백혜련 의원이 만든 여당 법안 가지고 이야기하죠. 패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누구누구가 수사 대상입니까? 일단 고위공직자하면 딱 떠오르는 게 최고위는 대통령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 가족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광역단체장, 교육감, 또 사법부에서는 대법원장, 대법관,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또 검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장, 국회의원들, 그리고 퇴직하고 2년 내에 있었던 고위공직자까지가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고위공직자라면 보통 1급 정도를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농림부의 1급, 국토부의 1급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심지어 퇴직하고 2년까지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특수부가 하던 거랑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을 그 부분을 떼어내서 따로 독립된 기관을 만들겠다. 근데 물론 지금 뭐 권 의원의 안은 현직으로 한정하자는 입장이라 일단 약간 여당안과는 차이가 바른미래당안은 있습니다. 좀 다르지만 네, 헷갈리니까 일단 여당안 가지고 계속 가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교육감, 판사, 검사 이런 분들, 진짜 높은 분들, 센 사람들은 다 대상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센 사람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고위공직자. 경찰도 경무관급 이상. 맞습니다. 경무관급 이상은 대상이 된다. 국회의원은요? 국회의원은 지금 당연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안 되면은 안 되겠죠. 뭐 지금 국회의원들 수사할 때도 맨날 논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독립된 기구에서 수사를 하자라는 취지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정치권의 이 공직자 비리수사처 또는 법안은 뭐 부패수사처 뭐 이름이 제각각인데 그 논란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2004년에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이제 공수처에 수사권을 주고 수사할 수 있게 이걸 시도했었습니다. 검찰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제도 이상의 권력 변화 속에서 도리 없이 내놔야 되고 제도적인 권력도 도리 없이 내놓을 건 내놔야 되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했고 특히 검찰이 정말 필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대검중앙수사부가 수사를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잘못이 있다면 제일 먼저 목을 치겠습니다. 검찰의 권한 행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의 힘을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밖에 저는 없습니다. 그 뒤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공수처 논의가 잠시 가라앉았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수처 대신에 상설특검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요.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특별 감찰관제를 도입해서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상설 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은호 게이트라든지 뭐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검찰의 비리 등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수처 논의가 필요성이 또다시 대두됐고요. 지난 대선 때를 보면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공수처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이것이 매 정부마다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정부 여당이 정말 이래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백성 변호사 설명했듯이 여러 고위공직자들이 들어있지만 그중에 검찰 고위직들도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검찰 고위직들 같은 경우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검찰이 너무 자기 그 식구들에 대한 수사나 조사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재판에 그렇죠. 넘길 수 있는 권리를 그렇죠. 검찰 근데 스스로 검사를 기소할 수 있느냐? 그걸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계속 갖고 있었고 지금도 사실 이문정 검사가 고발해 놓은 거 수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소장 위조한 거 그 문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검사와 관련된 일만 되면 자꾸 작아지는 검찰의 모습 때문에 공수처가 네.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중요한 핵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검찰의 권력을 일단 분산시켜야 한다. 지금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모두 다 집중돼 있다 보니까 고위공직자, 특히 검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간단하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 운명을 보면 그때 못했던 거, 법안 통과 못 시켰던 거에 대한 이런 회한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조사 대상에 지금 국회의원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때도. 네. 근데 국회가 그것 때문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를 문턱을 못 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회한 게 그거예요. 유연성을 발휘해서 국회의원을 빼고라도 일단 시작을 했어야 된다. 그러지 못했던 것이 천추의 한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공수처가 생긴다면 여당 네. 안대로 된다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기소권도 갖고 그럼 재판에도 넘길 수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우리가 특검에서도 기소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 네.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공수처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힘을 어느 정도 좀 빼고 또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건데 또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처럼 운영이 잘못되면 그냥 옥상 오게 지금 특수부가 하나 더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 네. 상황이 되거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중수부 없애고 특수부 만들었는데 특수부가 정치적인 수사하니까 네. 특수부 힘을 줄이려고 네. 3개 직업만 남겨놓고 네. 없애려고 하는데 네. 그걸 외청으로 만들어서 또 특수부 같은 역할을 하게 네. 만드느냐 이런 거군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제도를 잘 운영하면 되는데 어쨌건 이번 정권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가장 약진했다가 이번에 조국 장관 수사하면서 갑자기 특수부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 이거 그럼 공수처 만들어서 여당이나 정부 맘대로 해서 결국 사실상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인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본인들의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 됐던 네.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려면 공수처장이 같은 편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당 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공수처장을 추천한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네. 그 7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법무부 장관 추천 1명, 법무부 장관 1명,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 추천 네. 1명, 대항변협회장 1명, 그다음에 이제 여당 추천이 2명 있고요. 야당 추천이 2명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 5분의 4의 그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이 일단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중에 2명을 뽑는 겁니다. 자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네. 이 7명의 위원들 중에 5분의 4가 네. 80%가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네. 바꿔 말하면 7명 중에 2명 이상이 아이고 저는 저 사람 반대해요 하면 추천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야당 추천 의원 2명이 반대를 하면 네. 안 되니까 이거는 여야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까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이제 네. 자유한국당 얘기는 이렇습니다. 야당이 우리만 있냐? 바른미래당도 들어갈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오케이 해가지고 사실상 정부 쪽에 장악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네. 얘기도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만약에 그러니까 자한당, 자유한국당만 야당이면 우리들 2명 추천해서 이상한 걸 하면 반대를 하면 되지만 네. 지금 야당이 이제 자유한국당만 있는 건 아니니까 바른미래당도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네. 바른미래당에서 그 사람을 찬성했다면 네. 물론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될 때 그때까지 바른미래당이나 이 지금 정치 네, 구도가 맞습니다. 그대로 될지 모르지만 바른미래당에서 아 이 사람은 진짜 이건 너무 진영의 한편에 서 있거나 네.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반대할 거 아니에요. 설령 야당 추천 의원이 바른미래당 하나, 자유한국당 네. 하나라고 해도.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자유한국당은 지금 기조는 아직 바른미래당을 믿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서 담보할 수 없다라고 지금 쉽게 말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추천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그 사람 둘 중에 한 명 임명해 버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는 네. 원래 특수부가 하던 걸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라는 곳에서 오히려 더 네. 뭐 정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공수처 안을 받고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권은희 네. 의원이 내놓은 안도 간단하게 차이를 좀 볼까요? 네.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안이 2개가 있는데 이름부터가 달라요. 하나는 네. 범죄수사처고 하나는 부패수사처인데 뭐 부패수사처인데요. 저건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건 이제 기소권 준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바른미래당 안을 보면 기소 심의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배심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반 시민들이 기소 여부를 심의를 해서 이제 기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뭔가를 거친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바로 임명을 하는 것, 그게 이제 그 지금 현재 여당의 입장인 거고,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네. 임명을 해야 된다는 걸로 조금 더 까다로운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른미래당은 권한을 좀 약화시켜놨고 특히 기소와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또 하나는 공수처장 임명에서 또 국회 동의를 네, 받도록 맞습니다. 해놨다. 이게 다르다. 시간 때문에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한단 말이죠. 예. 지금 이제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경우의 국회에서. 수는 가장 경우의 수는 바른미래당이 키예요. 바른미래당이 동의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의당이나 이제 뭐 대한신당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동의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바른미래당이 지금 현재 어떤 의견이냐면 권은희 안을 받는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백혜련 의원 안을 포기하고 민주당이 네. 권은희 의원 안을 가지고서 논의를 시작하면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 정당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수처 법안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당론으로 만약 결정하게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권은희 의원 안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야 된다. 네. 그 전제하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없이라도 공수처를 만들고 싶으면 바른미래당 안을 상당히 그렇죠. 받아들여야 예, 하는 맞습니다. 상황이다. 예, 네. 그렇습니다. 물론 또 상정하고 이런데 법적으로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생각이 달라서 언제부터 상정할 수 있는지 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범 교수, 백성문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